on, turning the page. New spot, she's burning the sage. If he knocks, she'll turn him away. Said he's never begged, well he's learning today. That's it. Been living with less than a bit. 네, 안녕하세요. 우리 캠핑입니다. 오늘은 그때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이크라 크라운돔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제가 지인분 사유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라운돔 설치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 피칭 어떻게 되는지랑 내부, 외부, 뭐 공간감이라든지 아니면 자세한 부분 디테일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제 제이크라 크라운돔을 한번 이제 피칭을 해볼 건데요. 폴 개수도 많고 스킨도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간감이나 크기라든지 어떻게 피칭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제이크라에서 피칭하는 영상이 있지만 그거보다 제가 더 세세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우치가 이렇게 있는데 27kg거든요. 그래서 성인 혼자 들기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무게여서 크기도 그렇고 양쪽을 이렇게 잡고 들던지 좀 배려한 세세한 포인트가 좀 파우치도 좀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우치 무게만도 좀 많이 무거워요. 이게 엄청 두꺼운 재질이어서 열어보시면 이제 여기 위쪽에 그 구성품이라든지 어떻게 피칭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그 이미지로 해놨습니다. 먼저 텐트 폴 가방이 이렇게 있어요. 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구성품은 제가 따로 이미지를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스킨을 꺼내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스킨도 무거운데 한번 피칭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안에 팩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한번 스킨 한번 펼치고 폴을 한번 조립해 볼게요. 이게 돔 텐트이기 때문에 바닥면이 이렇게 다 보이게 이렇게 이쁘게 다 펴놔야 됩니다. 피칭은 꼭 두 명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혼자 하기엔 전 아직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폴을 일단 다 펴봤는데 똑같은 8개의 폴이 있거든요. 아웃라인 폴, 겉에 이렇게 둘른 폴이 있는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설명 영상에도 없는데 이 폴을 다 이렇게 길게 펴보면 허브가 있고 이쪽에 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 기준으로 봤을 때 짧은 쪽이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좀 이따 피칭에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이 짧은 쪽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먼저 그 폴 하나를 이렇게 잡아보면 이 허브를 기준으로 짧은 쪽이 있거든요. 이쪽에 이제 아웃라인에 이제 폴들을 설치를 할 건데 이 짧은 쪽이 폴을 두르는 방향이 됩니다. 그건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따로 이미지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스킨 하단부분 끝을 텐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라봤을 때 폴을 연결할 수 있는 홀은 총 3개가 있는데요. 링이 있는 쪽의 폴대를 빨간색 홀에 먼저 꼽아주고 홀을 꼽았다면 한 칸을 건너뛰고 왼쪽 노란색 홀에 꼽아줍니다. 그리고 다음 폴은 한 칸 건너뛴 홀 부분에 꼽아야 되는데 기존 폴이 아래에 위치하게 링과 허브 방향을 그림과 같이 꼽아줍니다. 허브와 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다면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폴대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폴을 설치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마지막 폴을 기존 설치되어 있는 폴의 바깥쪽에 설치하게 되면 링과 허브가 조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폴의 링은 바깥쪽으로 그리고 허브는 기존 폴의 아래쪽으로 꼽아줘야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자립 상태의 텐트 모양이 완성됩니다. 네, 이게 첫 폴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 건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건지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계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폴에서 그 짧은 쪽을 시계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 보시면 이 허브와 여기 링이 맞닿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속 시계 방향으로 한 부분씩 포인트를 건너뛰어서 뺑 두르고 마지막 폴만 주의해서 그 설치를 하면 되는데 마지막 부분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8개 폴 중에서 7개 설치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폴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폴들은 시계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폴이 겹쳐지게 지금 했는데 마지막은 이쪽은 바깥쪽으로 오고 여기 마지막
들어갈 폴을 안쪽으로 넣어야 돼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보면 마지막 폴에 첫 번째 폴 겹치는 부분은 바깥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안쪽으로 크로스가 되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서 허브가 안쪽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 아웃폴을 다 설치를 했는데요. 스킨에 고리를 폴에 한번 걸어서 반자립을 시켜 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입구를 어느 정도 열고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 보시면 폴과 폴 크로스하는 부분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클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허브에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총 이 허브 개수만큼 걸어주시면 어느 정도 반자립이 될 거예요. 한번 나머지는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반자립을 시켜놨는데 나머지 문을 다 열고 안에 이너폴을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이너폴의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이 14폴이 두 개로 겹쳐집니다. 근데 제일 먼저 설치할 건 그 위아래가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를 먼저 폴을 조립을 하고 여기 끝에 나머지 폴을 더 연결을 해서 이제 안에서 이렇게 밀어 올려 줄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남아있는 14폴의 연장 폴을 들고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그 연장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주고 폴 안 모서리 부분 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 두 개를 이렇게 크로스하는 형태로 되게 돼요. 그래서 한쪽 먼저 꼽아주고 들어 올려주면 천장이 지금 지탱하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 폴도 십자 위치를 찾아서 조립을 하게 되줍니다. 그래서 입구를 다 개방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 그 십자 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야 좀 공간이 있어야 좀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시로 공간을 개방 안 하고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걸리게 돼요. 이렇게 예시로 하나씩 걸어서. 근데 만약에 내 사이트 공간이 부족하다, 폴이 옆으로 나가면 좀 안 되는 상황에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조립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이제 폴이나 스킨에 좀 무리가 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십자 폴대 하나를 지금 조립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가지고 들어와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십자 폴 하나는 아래 끈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끈이 이렇게 달려 있고, 원래 지금 방금 설치해 놓은 그 십자 폴 그 부분에 이게 홈이 들어가서 이렇게 고정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로 가게 해서 한번 피칭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나머지 십자폴을 이제 설치할 건데, 그 각 원래 설치해 놓은 그 십자폴 사이에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이게 좌우에 공간이 없으면 좀 설치하기 좀 까다로울 것 같더라고요. 텐트 크기도 크기지만 하나 끼우고 반대편 조립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도 해줄게요. 네, 지금 안에 이너 14폴을 다 설치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윗부분을 당겨서 이렇게 딱딱 소리 났죠. 이러면 피칭이 끝난 겁니다. 이제 내부 클립을 다 조립을 해볼게요. 내부에서는 이 14폴더 올라가는 부분에 벨크로가 돼 있어요. 벨크로로 안에 이너 폴더를 고정을 해줄게요. 네, 지금 크라운돔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상부 벤틀이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이 텐트가 전구가 높기 때문에 따로 벤틀을 열 수 있는 막대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벤틀 열어보면
안에 모기장이 되어 있고 모기장은 아쉽게 안 열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보시면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이렇게 열 수 있는데 안에 이너폴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빼서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네,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정리할 수 있는 끈이 있고 그리고 안에 창문은 모기장도 개방이 되고 아예 개폐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안 들어오게 거기에 그 윈드가드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총 4개 되어 있고 네 다음으로 텐트 입구는 총 8개예요. 보시면 제가 다 전부 열어놨거든요. 열어놔서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면을 다 개방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창문 있는 쪽 빼고는 다 개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문 여기 쪽 이쪽은 개방이 안 되지만 얘가 아예 빠져요. 빠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클립으로 되어 있어서 아예 다 개방을 이쪽이 다 개방을 해놓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최대 개방이고 나머지들도 다 개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베이지 체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없어서 뭐 얘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상부 벤틸 부분에 이 상부 벤틸 열었을 때 정리할 수 있는 이 클립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베이지 체인을 달아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실내에 지금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2인 세팅으로 아주 간략하게 지금 세팅을 해놨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그 공간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4인이 쓰기에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돔텐트 특성상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넉넉한 2인이나 아니면 얘를 그냥 쉘터용으로 쓰고 자는 텐트를 따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내부는 제가 따로 사진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처럼 2박 3일 크라운돔을 쉘터로 활용하고 터널을 도킹하여 잠자는 공간을 따로 구성하여 활용했습니다. 보통 랜드락 같은 텐트를 공공 쉘터로 사용했을 때 불편한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림과 같이 좀 앉아있을 때 공간이 협소하고 몸을 편하게 폈을 때 스키니 텐트에 닿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면 몇몇 사람이 비켜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라운돔은 텐트 옆면이 수직에 가깝게 올라오는 구조와 높은 천고로부터 많은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일자로 테이블을 구성했을 때 의자 뒤쪽에 여러 짐을 놓고 편하게 앉아도 뒤쪽에 공간이 남고 스키니 머리에 안 닿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출구로 텐트 내부를 왔다 갔다 할 때 출구가 많아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암막 코팅이 장점과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적당한 암막 효과로 늦은 오후까지 편하게 잘 수 있었고 큰 창문이 4개 있어서 채광 확보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크라운돔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일단 장점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확실히 이 개방감과 그 천고가 높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들이 이렇게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개방감과 공간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벤틸레이션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안에 암막이 어느 정도 돼 있어서 낮에 생활할 때 좀 편안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 둘이 피칭을 해야 한 20분 정도 걸린다는 거. 근데 장점 단점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숙련된 둘이서 한 20분 정도 그리고 혼자 치려면 한 30분 좀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턱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안에 공간감은 뭐 영상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다 못 담을 것 같아요. 실제로 봤으면 하는 생각이 크고요. 좀 부족한 4인? 답답한 4인? 근데 이게
그 잠자는 공간은 아예 따로운 텐트로 하고 여기서 뭐 단체 캠이랑 그런 거 했을 때 사실 그때 더 빛을 발할 것 같은 텐트인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저녁에 그 비나 눈이 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우중 캠핑이나 솔중 캠핑 한번 경험을 해보고 제가 따로 자막을 제가 달아 놓을게요. 오늘은 제이크라 크라운도 5.0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한번 써보면서 더 느낀 점이 있으면 제가 추후에 영상에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크라운돔 6.0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6.0도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